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 관련된 제대로 박사 TV에서 상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상가 중에서도 상가 창업 시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상가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창업 예비자분들 또 관심을 들어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면 상가 건물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 상가가 도대체 다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세입자 말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곳인지, 매출 부분, 그리고 인건비, 그 다음에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매출에 비해서 타당한 것인지를 아마 건물주가 되시는 예비 건물주분들도 요 상가 창업시 주의사항을 한번 들어보시면 상가 투자하시는데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지금 이 지역, 이 입지에, 이 상권에 월세가 지금 이 금액이 적정하냐라는 것을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100% 정확하게 이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가를 이렇게 봤을 때 월세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상가는 최소 월세의 10배인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매출이 되어야지 자기가 한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 수익을 좀 남길 수 있는 그 비율이 월세의 10배가 돼야지 매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한 달이면 우리가 30일이니까 저는 30에 10%가 며칠입니까? 3일이죠. 그럼 3일에 월세가 맞춰지면 그 상가는 뭐 그나마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10배 정도 되는 매출이 되어야 되고, 인건비는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한 달 매출 이상이 돼야 된다. 즉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총 400만 원이 나간다, 한 달에. 그러면 한 달 매출이 얼마?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지 인건비 주고 뭐 재료비 내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쓰고 자기가 한 30%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는 10배, 인건비는 5배 정도 되어야지 한 달 매출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자기는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업종별로 원가 비율을 살펴보면 물론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아마 거의 제가 현재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그다음 현재 이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그 비슷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맥주 호프집 있죠. 호프집은 원가 비율이 한 3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술집 중에서는 되게 좀 높은, 물론 안주도 많이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부산에서 특히 좋아하는 돼지국밥, 뭐 순대국밥 이런 것들은 보통 30% 정도 원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커피숍은 한 10% 정도 커피숍은 원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상가업종 중에서는 거의 가장 낮은 커피 원가 비율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커피는 또 단점이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현금을 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부 카드를 2,000원, 3,000원도 다 카드를 걸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현금 비율이 거의 낮기 때문에 매출 전체가 거의 나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들 내는 날이 되면 엄청난 부가세를 또 내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비용으로 뜰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이 이 커피다. 커피 업종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 닭발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율이 되게 저렴합니다. 보통
닭발이 1kg에 뭐 3,000, 4,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 닭발 하시는 분들이 어째 보면 우리 술집 중에서도 굉장히 일반 음식 중에서도 가장 원가 비율이 좀 낮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발이 참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고, 특히 닭발은 우리 또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젊은 친구들, 특히 여자분들이 또 여학생분들이 되게 닭발을 좋아합니다. 매콤해서 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닭발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또 닭발집이다 보니까 요즘 프랜차이즈 닭발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일반 고깃집 보통 보면 뭐 고기도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따라서 뭔가 비율이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25%, 한 30%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은 원가 비율이 한 25% 이상 되고, 밀면집은 한 15% 정도 됩니다. 밀면은 뭐 밀가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식집 우리 로바다야끼 같은, 그리고 일식, 우리 또 초밥 이런 것들은 한 25% 원가 비율이 있고, 횟집은 조금 높죠. 뭐 횟집은 단가도 높고 또 원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 35%돼 있고, 한우집도 원가가 높고 또 비용이 또 비싸기 때문에 원가 비율도 굉장히 높게 한 30%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원가 비율이 좀 차이는 다르지만 보통 한 10%에서 한 30%, 35%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원가 비율이 40%, 50% 되는 업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에서 한 35% 정도 요 사이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들어온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인건비가 20%, 자, 인건비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업할 때 내가 돈을 얼마나 지출하고 또 얼마를 내가 수익으로 창출하느냐 이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는 한 20% 정도 잡아야 되고, 월세는 한 10%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잡비, 뭐 내가 왔다 갔다 뭐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용해야 되는 또 뭐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 잡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원가 비율, 각각의 업종에 대한 원가 비율을 합치면 보통 총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한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업종에 따라서 인건비와 여기 있는 인건비와 월세, 잡비, 그래서 총 이게 40%인데 원가 비율이 떨어지는 곳은 총 비용이 낮아지니까 반대로 순이익은 높아질 수 있겠죠. 뭐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한 30% 정도 원가를 뭐 책정해서 총 비용을 70% 잡으니까 순이익은 30%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때 상가를 창업할 때 이 월세가 얼마냐라고 판단을 해 봤을 때 월세의 한 10배 정도는 매출이 나와야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인건비의 5배가 나와야지 한 달 매출이 되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월세는 10배, 인건비는 5배 꼭 기억하시면 상가 창업과 그다음 상가를 상가 건물 주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잘 따져봐서 지금 있는 현 임차인이 비싸게 있는지, 매출에 비해서 비싸게 있는지 싸게 있는지 월세 비율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상가 창업 시 주의사항 중에서 월세와 인건비, 원가 비율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따라따라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쭉쭉 구독 안 눌렀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